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10월 26일입니다. 오늘 11.6 박정희 대통령께서 서거하신 날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만든 초인, 저는 그를 짜라투스트라고 얘기합니다. 그 초인이 유명을 달리하셨는데 그분의 각 생각이 나는 오늘이 아니겠습니까? 11.6. 네. 월요일입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1년여를 갖다가 대한민국의 어떤 체제를 지켰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이 정부에게 가장 이 정부로서는 가장 버겁고 힘들고 어렵게 만든 분입니다. 왜? 어렵게 만들려서 만든 게 아니고 그들이 대한민국 헌법을 자꾸 벗어나니까 이 헌법에 따라서 수사를 하겠다는 그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그가 팔도 잘리고 정말 몸통에 먼 창과 칼을 맞으면서 오늘까지 버텨왔습니다. 국감에서 드디어 뻥 터졌습니다. 그는 할 말을 한 50%는 한 것 같습니다.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불법을 저질렀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검찰총장을 배제시킨 수사지휘권 하는 방법은 전부 불법이었다는 것이고, 또 인사, 검찰청법에 반드시 검찰총장과 협의를 하라는 그 인사를 혼자서 다 했다는 것. 이것도 불법이란 것. 이 불법을 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장관에게 하등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인내를 했던, 고통을 받았던 그 윤석열 총장. 그래서 국민들은 그가 열심히 지켜온 이 헌법주의자, 이 헌법을,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1년 동안 그 어려운 시간에 이들이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이 힘들게 강압을 할 때, 이는 검찰총장이 체제를 지켰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분에게 점수를 주고 있는 겁니다. 무슨 점수냐? 함께 하겠다는 점수입니다. 이 함께 하겠다는 점수는 굉장히 큰 겁니다. 근데 흔히들 지금 대선 얘기가 이제 좀 갑자기 튀어나오고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윤석열과 대선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검찰 안팎에서는 지금 이런 얘기가 안 나오지만 검찰 밖에서, 사회에서는, 지금 언론에서는 심각하게 이 말이 설랑설레되고 있습니다. 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2009년도에 자신 대권 도전설이 처음 제기될 때 펄쩍 뛰었지 않습니까? 그는 당시에 국내 정치에 관심이 없다 하고 잘랐습니다. 2012년에 선거가 있었죠. 2012년 12월 달에 선거가 있었는데 2009년도에 자신의 대권 도전설이 나오니까 유엔 사무총장 할 때 딱 잘랐습니다. 국내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했죠. 결국 2014년에는 국내에서 그의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딱 나왔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가지고 전혀 아는 바도 없고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퇴임을 한 10여일 앞둔 2016년도에 12월 20일에 뉴욕 특파원 간담회에서 국가를 위해 한몸 불사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상 대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근데 윤석열과 반기문을 비교를 하는데 반기문하고 윤석열하고는 비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반기문은 꽃길을 걸었고 윤석열은 현극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 길 자체가 다른데요. 꽃가마 길을 걸은 사람하고 현극의 길을 걸으면서 그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인사를 당하면서 그 대한민국 시스템 체제를 수호하면서 산 권력에 손을 대면서
그가 나중에 팔 잘리고 뭐 딸 잘리고 난 다음부터 수사를 못하니까 다른 사람이 실세가 튀어나와서 실세를 통해서 추미애 장관은 사실은 검찰 정치를 한 셈이 됩니다. 그래서 자주 지금 윤석열 총장과 반기문을 비교를 하고 또 고건 총리를 비교를 하고 하는데 그분들도 역시 사라졌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윤석열은 거기에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국내 정치가 가장 어려울 때 좌파 이념의 헌법적 가치를 갖다가 짓누르고 파괴를 할 때 무소불위하게 나갈 때 이때 홀로 지킨 사람이 윤석열이고 매를 많이 맞고 칼을 많이 받고 창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고뇌 속에 번뇌 속에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하고 어떻게 꽃가마길을 걸었던 고건이나 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같은 길을 걸었다고 하겠습니까? 그건 비교가 안 되죠. 그 비교는 일단 언론에서 주로 비교를 하는데 반기문도 쓰러지고 고건도 쓰러졌다. 따라서 윤석열도 쓰러질 것이다 라는 그런 논리를 제시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저는 윤석열을 편들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이 윤석열을 비교를 하려면은 정당 비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당하게 비교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윤석열은 형극의 길을 걸었고 이들 두 분은 꽃가마의 길을 걸다가 대통령 대선의 인물로 부각된 인물들이죠. 한 분은 유엔 사무총장, 한 분은 고건 총리, 또 아마 대통령 직무대행도 아마 했을 겁니다. 며칠간 누굽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그 기간 동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만큼 이분들의 우선 대전제가 다른데 지금들 언론은 자꾸 이 부분을 간과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해 7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에 소질도 없다. 정치할 생각도 없다. 분명히 선 그었습니다. 또 이분은 정치에는 아마추어 아닙니까? 사실입니다. 그건 사실이죠. 그러나 아마추어가 정치에 나서지 말라, 정치에 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또 그건 불성립입니다. 왜 불성립이냐? 그것은 윤석열 총장의 문제이지 그리고 국민이 선택하는 국민의 문제이지 정치권이 무슨 아마추어다 아니다 뭐 어쩌다 누구를 비교해서 대입시키는 것은 그건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초에는 일부 여론조사의 대선 후보로 거론됐지 않습니까? 자기 이름 빼달라고 했습니다. 그런 그가 바로 20일 국정감사에서 작심 발언을 하고 난 바로 이후에 임기 후에 정치를 할 마음이 있느냐 이런 질문에 윤 총장이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를 해야 할지 고민을 해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이 폭풍이 됐습니다. 태풍의 눈이 된 겁니다. 정치권에는 태풍의 눈이 된 겁니다. 여권에서는 정치를 하면 바로 지금 나가라. 지금 나가서 그 뒤에는 이런 얘기가 숨어 있겠죠. 지금 정치권에 나가. 검찰총장 그만둬.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 뒤에는 뭐가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가서 부서져 버려라. 그리고 나도 부실 것이다. 부서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숨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폭탄 발언들이 많이 나왔죠. 자, 추미애를 정조준했습니다. 추미애가 법무장관입니다. 윤석열은 검찰총장입니다.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을 향해서 위법하다, 법을 어겼다 하고 공언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범죄 혐의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죠. 범죄 혐의는 뭡니까?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이 윤석열 총장의 마음속에는 추미애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된다는 그 근원의 원천인 범죄 혐의가 있다는 바로 그 부분, 소위 위법하다는 부분을 거론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큰 얘기입니다.
그 아무나 할 수 없는 얘기죠. 또 임기를 뭐 끝나고 난 다음에 정치할 생각 있냐 하고 질문을 했는데 윤 총장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그 봉사의 방법이 많죠. 변호사도 나가서 업무를 하는 것도 봉사의 일환입니다. 변협회장이 되는 것도 봉사의 일환입니다. 또 그가 법률 서비스를 하는 것도 봉사의 일환입니다. 그거는 지금 정치로 들어간다, 안 간다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봉사의 방법이 무엇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을 기자가 아주 날카롭게 했습니다. 봉사의 방법이 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봉사의 방법에 들어가는 정치도 들어가는데 정치 들어갑니까? 방법에 정치가 지금 윤석열 총장이 말하는 것이 들어갑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건 말씀드리기 어렵다 해서 여운을 남겼습니다. 바로 여기서 폭발한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윤석열 총장이 대권에 도전한다는 그러한 빌미를 준 또는 이유를 댄 또는 워딩에 숨어있는 말 한마디가 그건 말씀드리기 어렵다. 방법에 정치도 들어갑니까? 하고 질문하니까 그건 말씀드리기 어렵다. 아닙니다가 나올까 아니면은 깁니다가 나올까 보다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로 완곡하게 여운을 남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윤석열 총장이 정치 참여를 하겠다는 그 가능성이 열렸다는 바로 그것이 정치권이 크게 술렁거리는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권은 윤 총장을 향해서 파상 공세를 펼쳤습니다. 왜? 윤석열이가 만약에 딱 대선에 나오는 순간 그 상대는 바로 누구냐? 이를 죽이고 임명해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를 하려던 이 집권층에 대해서 살아있는 권력을 그건 문재인 대통령이 하라고 한 거거든. 하라고 한 그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를 하라라는 그런 소명을 줬기 때문에 윤 총장은 굉장히 기분이 좋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대항을 했는데 그 결과 또 그러면서 그는 자유민주주의자다라는 것을 포함을 국민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헌법을 지키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정의롭게 공정의 가치를 달려드니까. 그럼 정부에서 탄압이 시작됐다. 정권에서. 이 탄압 때 도전과 응전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 1년 동안 권력에 대항해서 살아남은 것만 해도 윤석열은 대단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살아남은 것만 해도 대단한데 이 권력과 맞서가지고 그는 국민들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정치권이 바로 이것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대선 얘기가 나오면 꼭 그 여론조사에서 올리려고 하는데 여론조사 기간에 얘기해서 빼달라고 항상 얘기를 해왔죠. 야권 대선주자 선호도에서는 1위를 계속 차지해 왔습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화 글래디에이터, 영웅적 주인공에 비유했습니다. 글래디에이터. 막시무스 장군에 비유했죠. 반면에 보수 진영 내에서도 윤 총장 인기는 반문재인 여론에 편승한 것인 만큼 쉽게 사라질 수 없다는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현직 검찰총장의 정치 참여 시사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기색도 완연하죠. 그러나 그건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보면 알 수 있는 거니까. 정치 초년생이 과연 정치 승부사로 반기문이나 고건처럼 사라질 수 있는 것인지 또 그렇게 사라지는 게 100% 맞는 얘기인지 아니면 이 사람은 살아온 역경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지 아까 제가 모두에 얘기했지만 윤석열은
현극의 길을 걸으면서 홀로 투사가 되어 투사가 되려고 해서 된 게 아니고 권력이 탄압을 했기 때문에 탄압받은 윤석열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 반기문이나 그거는 꽃가마에 실려서 꽃가마의 길을 걸었습니다. 꽃가마를 탄 두 분은 물론 몰락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그가 정치에 나간다는 시사를 했는데 만약에 나간다면 그는 꽃가마가 아닙니다. 그는 불가마를 타고 겨우 생명을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왔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바로 이 점이 이 정치권이 간과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소위 협의의 정치를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들어갈 때는 굉장히 깊은 논의와 깊은 이해와 깊은 머리를 맞대는 야권의 그 소위 생태계, 과거의 생태계 말고 새로운 생태계를 보여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이 권력에 의해서 임명되었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폐 수사를 했기 때문에 부담이 될 거다 정치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적폐 수사를 한 게 아니고 검찰총장까지 되는 그 길이 적폐 수사의 수사 전문가로서 차출받아서 가서 그 본래의 수사의 본령을 다한 것일 뿐입니다. 이 사람은 수사팀장이었지만 소위 특검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박영수가 총책이고 박영수가 끌어들여서 명령을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 정부의 명령에 따라서 검사가 특검의 수사검사 팀장, 수사팀장으로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그 지침에 따라서 수사를 한 겁니다. 누군가는 만약에 윤석열 아닌 어떤 사람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검사의 길, 그게 운명의 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정권에 바르지 못한 그 부분, 소위 거악에 대해서 척결하겠다 하고 그 의지를 보이면서 사퇴하면서 그 다음에 1년여를 얼마나 당하고 살았습니까? 권력에 의해서 당한다는 것은 바로 죽음의 길을 걸어왔던 1년의 탄압의 길을 걸어왔던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 민주당에서 이제 이 정권의 후보가 대선 후보로 나온다. 그 다음에 이 정권과 투쟁하고 탄압받았던 정말 국민들에게 탄압받았던 어떤 사람이 딱 나온다 할 때 이 내용성은 다릅니다. 국민들이 판단하는 선거기 때문입니다. 여론은 국민이 만듭니다. 여론은 허풍의 가치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실질 가치, 그가 누구였는가, 그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 그가 간디의 길을 걸어왔는가, 또는 만델라의 길을 걸어왔는가, 뭐 이런 소위 정치적으로 어떠한 길을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길을 걸어왔는가가 국민들에게 각인된 그 부분이 함수가 만만치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윤 총장에 대한 여론조사 지지율은 상승세를 탈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당분간이 될지 그게 앞으로 어떻게 연속이 될지는 모릅니다. 언론은 지금 객관적으로 쓴다고 상당히 이렇게 치밀하게 안전변을 치고 있지만 우선 대전제가 조금 사람들은 원래 잃어버리게 되죠. 반기문하고 고건을 지금 자꾸 해성과 같이 나타난 사나이들 두 사람을 대하는데 이분은 꽃가마의 길, 윤석열은 현극의 길을 걸어왔다는 바로 이 정권으로부터 탄압을 받고 현극의 길을 걸어왔다.
산 권력을 수사하려다가, 그리고 헌법을 수사하려다가,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수사하려던 유일한 사람 아니었느냐라는 길. 그렇다면 이 지금 야당인 국민의힘이 그만큼 투쟁을 해왔느냐? 하나의 가치척도로 볼 때 야당이 야당 역할에서 공수처법 같은 그런 법도 막아내지 못한 야당이 그 진짜 야당이냐? 그러면 홀로 이렇게 투쟁을 해온 윤석열의 가치는 어디냐? 이건 앞으로 국민들이 두고두고 비교할 명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검찰 수장 출신. 네, 맞습니다. 정치 경험이 전혀 없죠. 검찰 수장 출신. 그 한계 극복. 그것은 바로 형극의 길을 걸어오면서 이 권력과 싸운 사람은 실질적으로 탄압받은 사람은 정치 경력이 바로 그게 정치 경력이 되는 겁니다. 탄압받았다는 것. 권력의 탄압을 받았다. 이 정권의 전방위적으로 탄압을 받고 지금 살아남아 있다라는 이 사실은 간과해서는 안 될 판단의 어떤 함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검찰 수장,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검찰 수장이기 때문에 혹독한 검증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혹독한 검증 과정은 이미 거쳤지 않느냐. 이 정권이 탄압을 해서 반초죽음을 시켜놨지 않느냐. 모욕, 불명예 모든 것을 받으면서도 그는 서 있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해보면서 물론 윤 총장이 대선 주자로 입지를 다지려면 강력한 그가 지금 필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그는 권력 의지를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강력한 권력 의지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반드시 어떻게 돼서 반드시 이러이러한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국가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확고한 국가 비전과 권력 의지가 같이 통합되어 나와야 됩니다. 이 윤석열 총장이 그것에 대한 이제 앞으로 머리 구성을 만약에 정치권에 간다면 그런 생각을 해야 되고 더더욱이 중요한 거는 검찰 리더십과 정치 리더십은 다르다. 그리고 정치인은 탄탄한 조직을 갖춰야 된다. 이 조직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 정치 조직이라는 건. 바로 그런 부분들. 만약에 그러지 못하면은 그때는 반 전 총장이라든가 고건 총리 전철을 되풀이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그것만은 또 아니다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분은 아까 전술한 바와 같이 형극의 길을 걸어왔다. 탄압의 길을 걸었고 이 정권과 탄압, 윤석열 딱 하면 문재인에게 탄압당한 검찰총장, 그리고 저 사람은 대한민국을 그나마 헌법적으로 국민의 편에서 지키려고 무던히 애를 쓴 사람, 고통받은 사람, 추미애에게 탄압받았다. 추미애 탄압은 거의 솔직히 얘기해서 추미애는 윤석열을 나중에 미국의 어느 날에는 그런 평가가 나올 겁니다. 추미애가 행한 그 무차별적인 탄압이 보이지 않는 탄압이죠. 억압이고 이 검찰총장에 대한 그것이 오히려 윤석열을 각인시키는데 상당히 도움이 됐다. 다시 말하자면 이 정권에서는 치명적인 우선은 좋았을지 몰라도 치명적인 과오를 범한 것은 인사에 있어서 추미애라는 캐릭터를 법무장관으로 내세워서 검찰총장을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했는데 이 도구가 바로 가지고 있는 그 도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국민에게 만약에 혐오감을 줬다면 그 혐오감의 반대급부는 윤석열이 받게 돼 있는 겁니다. 혐오감이 아니고 굉장히 좋은 감정을 추미애가 국민에게 주었다면 윤석열은
마찬가지로 그 반대급부를 또 받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추미애 장관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국민은 어떻게 그를 바라볼까요? 네, 시골 가서 물어보십시오. 누구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추미애를. 그러면 거기서 여론이 나올 겁니다. 그게 바로 국민의 마음이고 그 바로 그 탄압을 받았던 윤석열은 바로 추미애라는 그 권력에 의해서 권력의 대변자에 의해서 받았다는 소위 문재인 대통령의 대변자에게 대리자에게 받았다는 탄압을 받았다는 이런 등식이 성립이 된다면 국민 감정은 어느 쪽으로 쏠릴까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절대로 간과해서 안 될 일들을 관과하지 말고 정치권은 견제라든가 무슨 이런 것보다 우선 함께 야권이 이겨가는 지혜를 함께 모으는 포괄적, 포용적 리더십 그걸로 손을 함께 가는 이런 모습을 야권은 가져야 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윤석열 총장은 독자적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독자적으로 걸어가는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갖춰야 될 것은 우선 조직을 갖춰야 될 것이고 탄탄한 조직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 공고한 리더십을 또 갖춰야 될 것이고 그가 확실히 국가를 어떤 식으로 가겠다는 국가 비전을 그의 머리와 가슴 속에 보여야 되고 또 그가 반드시 권력을 쟁취해서 이 권력을 집권 권력을 잘못된 권력을 어떻게 하겠다 라는 그런 자기의 권력 의지가 또 가장 커야 됩니다. 자, 이것은 전부 윤석열의 몫입니다. 윤석열이 판단해야 될 몫입니다. 단 딱 확실한 거는 다른 반기문이라든가 고건에 대해서 비교가 안 된다. 한 사람은 현극의 길, 정말 가시밭길을 걸어온 사람이고 다른 두 분은 다 꽃가마의 길을 걸었다가 소위 끝난 사람들이고 하니까 윤석열은 아직도 큰 미지수입니다. 미지수는 내일을 갖고 있는 함수이기도 합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암흑시대입니다. 광풍이 멈추지 않고 불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곧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동력에서. 지금 가장 힘든 삭풍에 살을 에이는 듯한 바람 속에서 추위, 엄동설한이 지금 우리에게 체감을 하는 그런 국가의 엄동설한입니다. 자, 곧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뛰노는 대한민국, 휘날리는 태극기의 대한민국이 또 한미동맹의 힘 이것이 또 대한민국 국민들이 과거도 아닙니다. 한 4, 5년 전에 3년 전에 3년 반 전에 4년 전부터 우리가 그때까지 누려왔던 자유와 평화와 모든 것을 강한 스트롱 대한민국을 스트롱 코리아를 다시 느끼게 될 태양은 내일 다시 떠오릅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